검토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100대 과제 가운데서 적폐청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본격적인 사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뜻이겠죠. 더구나 판도라의 상자 같은 청와대 캐비넷의 피적이 필요한데요. 문건 계획에 따라서는 수정당국이 꽃노기표를 주는 형국이 될 모양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속도를 봤을 때는 오늘부터 또 다른 수사의 개시를 알리는 어떤 시도탄이 쏘아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포인트 보죠. 미친소의 부활입니다. 미친소? 이거 뭐 광우병 얘기입니까? 네, 어제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광우병 관련 보도가 예. 정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 보도 PD수첩 그거 정당했다? 그렇습니다. 2008년 MBC PD수첩 광우병 편이었는데 예. 그 보도 이후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어지면서 가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타격을 입었죠. 그랬었죠. 하지만 곧이어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징계와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10년이나 지나서 방통위원장 후보가 그 당시 보도 그거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5년 만에 다시 발견됐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즉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식품 안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 차원에서도 광우병 이슈의 재등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데이트 폭력 동영상 이건 뭔데 이렇게 뜨겁나요? 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또다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틀 전 새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예. 22살 남성이 동갑의 연인을 상대로 벽 쪽으로 확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폭력을 피해서 골목으로 달아나는 여자친구를 트럭을 몰고 그 뒤를 쫓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예. 가해 남성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65% 많지네요. 완전 많지. 그렇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온몸이 다치고 치아 6개도 손상했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 전담 특별팀까지 꾸려진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씁쓸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18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1일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댓글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 TF는 댓글 조작 사건 등 각종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해 보고하게 됩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제시했죠. 그 가운데서도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국정원 개혁입니다. 국정원 개혁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근래에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이 댓글 사건이 상징적인 적폐 사건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2012년 선거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가면서 여론을 조작했다. 참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국정원 직원이 있는 오피스텔에 야당 인사들이 급습을 했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은 문을 잠그고 이랬던 그 장면들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은 바로 국정원 출신 인사였습니다. 그동안 실명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그 제보자가요, 오늘 실명과 함께 처음으로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김상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참 긴 시간 세상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모든 인터뷰 거절하고 조용히 재판받으면서 살아오신 걸로 알아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내가 이젠 세상의 모습을 좀 드러내야 할까, 할 얘기들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셨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이 새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신 뒤에 여러 가지 국정원 적폐의 대표적 사례로 댓글 사건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들께 정확한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적폐 청산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좀 일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네, 그렇죠. 자, 2012년으로 좀 돌아가 보죠. 그 당시에는 이미 국정원을 퇴직한 상태셨어요? 네, 2009년 6월 말에 퇴직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댓글 조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퇴직 이후에 제가 이제 국정원 후배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원장이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에 예. 여러 가지 경악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정원 직원들이 외부 카페 등을 다니면서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나도 국정원 출신이니 근데 이제 듣고선 속에 담아둘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야당에 제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2012년도는 19대 대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런 기도로 보인다. 이건 반드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내가 비록 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때 그 당에 보고한 내용, 제보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정원이 2011년 11월부터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 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세 개 팀에다가 총 70여 명의 요원을 둬서 정치 현안 기사며 게시물이며 이런 데다가 댓글 달고 있다. 이거였던 거죠? 네네. 최근에 그 세계일보가 보도한 게 있어요.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라는 이 문건을 하나 보도했는데 그 문건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관관계가? 국정원이 특정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경우에는 이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청와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작팀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인력을 이리 늘릴 테니 청와대에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쓴 보고서가 그 보고서일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청와대에 대통령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법상 지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거든요. 대통령도 그 보고서를 봤을 거다. 예, 따라서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우선 보고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이 국정원 댓글팀의 존재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았단 얘기네요, 그때. 그렇죠. 이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렇죠. 예. 그럼 대체 언제부터 국정원이 이런 댓글들, 온라인 여론 조작을 시작했는가? 그 2011년이 처음일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시위를 겪은 직후부터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종편도 이렇게 장악을 했고 다 했는데 SNS를 장악하지 못했구나. 이래서는 워낙 국정운영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측근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뒤부터 꾸준히 온라인상의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 전정에는 이런 일 없었습니까? 그때도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예전부터 심리전 활동을 해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주장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대북 심리전은 전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상으로만. 그렇죠. 대북 심리전인데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북 심리전을 가장한 대남 심리전이었다. 그 전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들과는 질이 완전히 다르다. 내용 자체도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제보로 하여튼 시작이 됐어요, 이 사건.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 댓글 달고 있던 여직원 오피스텔도 급습을 하고 문 두드려라, 문을 잠궜느니 안에서 잠궜느니 밖에서 잠궜느니 그 유명한 사건도 있고 여튼 다르게 수사를 한 다음에 대선 바로 전날 밤 11시 대국민 발표를 합니다. 국정원 여직 김모 씨 다수의 아이들을 사용한 증거는 나왔는데 댓글을 단 흔적은 없다. 사실상 무혐의다. 이런 수사 발표를 딱 하죠. 생방송으로. 그 생방송으로 보셨어요, 그날? 예, 맞죠.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보면서? 무혐의. 댓글 단 적 없다. 이게 참 큰일 났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저렇게 무리수를 둔 경찰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저러나? 예. 그런데 다음날 치러진 대선에서 정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 5년, 그러니까 제보 이후의 5년, 선생님으로서는 삶이 좀 달라졌나요? 왜 웃으세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는 날들이었죠. 엄청나게 달라졌습니까? 제 생활 완전히 파괴됐죠. 완전. 직후에 있었던, 대선 직후에 있었던, 이제, 국정원의 고발 잠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 국정원의 정보를 전직 직원이 유출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된 이제 수사와 재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혼이 나고.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선생님. 예. 무혐의라면서요. 아이디는 여러 개였지만 댓글 단 적 없다면서요. 근데 뭘 또 유출했다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였다면 유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앞뒤가 너무 맞지도 않고 되는 방식이 일반되지도 않고 딱 일관성이 있었던 것은 예. 저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이 정보를 제보한 김상욱이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이 정보도 틀린 내용이다. 예. 이걸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갔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예. 총선의 공천을 대가로 이걸 풍문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명함매직세를 주장을 했던 거죠. 뭐 노리고선 지금 이걸 야당에다가 제공한 거다. 그렇죠. 막 주변부에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 주변부의 뭐 이른바 먼지털기식 수사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막 탈탈 터는 거. 굉장히 많았죠. 이제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면서 완전히 제 보금자리가 다 파괴됐어요. 되고 있구나. 집사람이 이제 같이 집에 자고 있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오니까 그 참담한 이로 말로 할 수 없었죠. 정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이제 시작됐다. 이걸 앞으로 4년 이상을 어떻게 살지? 완전히 그 사건 이후에 떠돌이 왕따 신세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후회는 안 하셨어요. 후회는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후배 직원이 불법행위 현장을 하고 있지만 그 급수가는 장면이 너무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지 않고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제보자 김상욱 씨 방송 첫 출연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개혁을 시도한답니다. 정부 개혁 과제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여기서 뽑았습니다. 예.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할 때 내부에서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후배들에게 국정원은 정권 안보가 아니라 예. 국가 안보를 위한 기관이다. 상사를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상사를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가라. 예,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 수 있지만 예. 오늘의 수술이 내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예. 수술대에 올라라. 수술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수술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후배들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세상에 실명까지 공개하고 나오셨어요. 목소리 내셨어요. 네. 더 이상 그 트라우마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네. 국정원의 후배들을 위해서 또 더 나은 개혁을 위해서 이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최초로 알린 분입니다. 제보자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잠금이냐 감금이냐. 참 말도 재밌어요. 잠금이냐 감금이냐. 논란이 일다가 대선이 있기 사흘 전에 네. 11시였어요. 밤 11시에. 긴급하게 김용판 청장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이디가 여러 개인 건 맞는데 그 여직원 댓글 다는 적은 우린 발견 못했다. 이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좀 결정적이었어요. 그날 밤 생생히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뭐, 그날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예, 것 예. 같은데요. 근데, 김용판 전 청장은 아무 죄 없는 걸로 나오지 않았나요? 이 사법 처리하고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인터뷰하신 김상욱 씨도 정말 재판 많이 받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국 무죄 났습니다. 이분들 유출한 것에 대해서. 자, 그래요. 참 심란한 세월을 우리가 보냈는데 적폐청산 한답니다. 방금 전에 그분도 말씀하셨죠. 이번에 제대로 수술해야 된다. 마지막 기회가. 네. 수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간으로 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물난리 속에서 해외 연수를 떠났던 충북도 의원들. 어제 뉴스쇼에서 청주시민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했습니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이 뭐 포털 사이트에 달린 댓글들 다 합치면 10,000건 넘어요. 한 2만 건 될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결국 조기 귀국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허겁지겁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들끓는 민심에 손들고 조기 귀국하는 충북도 의회 의원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청주시가 최악의 물난리를 맞았는데 네. 유럽 연수를 떠났다. 이거 막 댓글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호평들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가요. 제가 조금 가장 보태서 말씀드리면 먹통될 뻔했습니다. 인터뷰 기사에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리고 있었는데요. 정말 분노가 치민다. 떠났다 하여 오지 마라. 그게 유럽 연수냐 유럽 관광이지 뭐 이런 항의성 댓글들이 막 줄줄이 달렸는데요. 결국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도의회 의장이 조기 귀국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죠. 어제 새벽 파리에 도착한 의원들은 부랴부랴 귀국 비행기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지금 구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여름 휴가철하고 뭐 겹쳐서 표 구하기 힘들다는 뭐 이게 믿거나 말거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주에서 수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돕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4명인데 3명이 자유한국당, 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뒤에 도당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물난리 속에서 해외 연수를 떠났던 도의원들 결국 분노 여론에 떠밀려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그분들 누구의 지도자일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청주 시민, 충북 도민들은 최악의 물난리 속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해외 연수를 떠난다? 이건 뭐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어떻게 연수 떠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뭐 학생한테 물어봐 아는 얘기일 텐데요. 이분들의 변은 있어요. 뭐냐면 몇 번을 미뤘다. 예전에 계획이 됐는데 뭐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또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가야겠는데다가 이번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250만 원이다. 1인당. 그래서 갔다. 국민들도요, 자기 계획대로 못 살아요. 자기들은 어떻게 계획대로 살 생각을 해요. 급한 일이 터지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지. 게다가 이제 이분들 예산이 한 500만 원 되는데, 550만 원인가 되는데, 500만 원은 혈세, 50만 원이 자비, 뭐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위약금 그거 아낀다고 해가지고, 쓰는 혈세가 더 많겠네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시민들의 대표, 도민들의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난리를 겪고 있는 청주 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해외 연수 떠났다가 돌아오게 된 이 도의원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가르쳐줘도 그들만 모른다입니다. 언제 가르쳐 주셨어요?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언제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지난 2007년도에 공기업 감사들이 이과수 폭포로 관광성 외유 떠났다가 들통이 났죠. 이과수 폭포하시니까 기억나네요. 네. 처음에는 무슨 문제냐 항변을 하다가
세금 갖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예. 여론이 흉흉해지니까 급거 귀국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때 공항에서 무슨 망신을 당했느냐. 공항에서요? 예, 선글라스 끼고 기자들 막 도망 다니다가 조선시대 아멘감차 감사 차림을 한 시민한테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 시민이 미꾸라지 세례를 확 퍼부었어요. 미꾸라지 던졌던 그 장면. 관광성 외유로 해외에서 흑탕물을 일으켰다. 그런 의미인데요. 예, 예.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온 나라가 애도의 물결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참 간도 크죠.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연수를 꿋꿋이 떠난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서울 그분은? 서대문구, 울산시, 단양군 등등에서요. 예. 이례적으로 그때 강등 조치가 막 내려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해명도 비슷했어요. 원래 이제 짜놓은 건데 네. 세월호 터졌다고 안 늘 하는 가면 얘기예요. 뭐 위약금 물고 어쩌고 뭐 이런 거였어요. 아, 위약금은 그건 이유도 못 돼요. 위약금은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슬픔에 잠겼을 때, 힘들어할 때, 해외 연수, 해외 관광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그동안 그토록 반복적으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충북 도의원들이 덜컥 또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아니, 그게 내 집안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집안에 홍수가 났는데, 혹은 누가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위약금 때문에 갑니까? 연수 갑니까? 말이 안 되죠. 비행기 탑니까?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행간 하나만 더 보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민심을 외면한 정치 어디 그들뿐이랴입니다. 또 있습니까? 충북도의원 보면서 한숨 나오잖아요. 저 지금까지 몇 번 한숨을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정치권을 보면 더 한숨 나온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하. 국회 위협, 젊은이들 취업난 정말 심각하죠. 비정규직 살기 힘들다 지금 아우성이죠. 예. 우편 집배원들 연달아 사망하고 분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계속 겉돌기만 하고 심지어는 난 들러리 서기 싫어 그러면서 회의장 어딘가 나가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협치하는데 누굴 위해서 협치합니까? 의원들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아니죠. 국민들 삶을 돌보기 위해서 협치하는 거죠. 정리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세요. 예, 유럽 연수관 도의원들 지금 무슨 소리 듣습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말아라. 예, 예. 근데 여의도 국회 의원들도 똑같은 얘기 듣지 않도록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은아님, 국민이 관심 안 갖고 그런 사람들 또 뽑아주니까 자꾸 이런 일 반복되는 겁니다. 김광현님, 우리 집 수혜 입으면 난 절대 안 가요. 당연한 오늘 얘기죠. 또 쏟아지네요, 오늘 또. 예,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시은요?